소득 수준의 경우에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전제하지는 않을 텐데요. 만일 소득 수준이 GDP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국가 내에 사실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도 가구마다 혹은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GDP랑 1인당 GDP와 같다라고 이제 사실 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가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계속해서 화폐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물가 수준이 높다면 그렇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거래를 할 때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겠죠. 더 비싸졌으니까 더 많은 화폐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화폐를 전보다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거래 규모가 크거나 혹은 이제 거래 빈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 전체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전보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소득 격차에 따른 화폐 보유의 차이를 우리가 일반화시켜 볼 수 있다면 한 국가 내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경제 규모가 증가하잖아요. GDP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GDP가 늘어날 때 전반적으로 화폐 보유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기가 과열된다면 사람들이 화폐를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경기가 침체된다면 리세션 상황이라면 전보다 더 적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한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목이자율이 높다면 현금 자산을 저축 예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은 가게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캐시를 만약에 회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에 캐시를 묶어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제 화폐 혹은 통화를 비교적 적게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MD는 이제 D는 디맨드라는 뜻이고요. M은 통화량, 통화 수요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통화를 보유하려고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물가 수준이 높다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매우 이론적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가 수준, 소득 수준, 명목 이자율이 화폐 보유량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화폐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꼭 필립스 커브로 우리가 도출하듯이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여기 들어갈 것이고 물가 수준이 올라간다면 통화 수요량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L은 유동성 함수, liquidity func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유동성 함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소득 수준, 실질 소득 Y와 이자율, 명목 이자율 I에 영향을 받는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동성 함수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y가 늘어날 때 L도 늘어나서 MD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I가 늘어나면 L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D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동성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 중간에 하나의 뭐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자, Y가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자, L 유동성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통화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함수에서 유동성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수요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에서 Y는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I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텀 뮤는 그냥 화폐 수요 함수에 발생하는 어떤 뭐 선호 충격, 갑자기 물가 수준도 변하지 않고 소득 수준도 변하지 않고 이자율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뜬금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화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가, 혹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캐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상, 혹은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호 충격 미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가로축은 화폐고요, 세로축은 명목 이자율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화폐 수요 함수 우리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MD는 머니 디맨드라는 뜻이고요. 가격 곱하기 유동성 함수 I 하고 이제 충격은 사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잘 보시면 세로축의 변수가 여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I가 상승하면, 이제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 함수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세로축의 변수가 움직일 때 화폐 수요 함수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만약에 현재 이자율 수준이, 명목 이자율 수준이 여기였었는데, 자, 이자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 보유량을, 화폐 수요량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 상에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렇게 화폐 보유량이 또는 화폐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 명목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수요 함수 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명목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그렇다면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 비용이 전보다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보다 화폐 수요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만일 하락한다면 그러면 MD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설명드린 것은 물가 수준이라든가 실질 소득 수준이라든가 혹은 화폐 선호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다만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고요. 자, 이제 이자율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이 뭐 늘어나거나 증가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화폐 선호 충격, 화폐 수요 충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화폐 수요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유동성 함수의 소득,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충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면 이것은 이자율과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현재 이자율 수준이 여기라고 한번 해보죠. 현재 이자율 수준 I에서 만약에 물가가 전보다 상승한다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자율이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현재 I 수준에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만큼 화폐를 보유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보다 더 많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 거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